수도권 전역의 규제가 강화되고 동탄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거래가 늘었고 몇몇 단지를 한 달 사이 수천만 원씩 시세가 움직였습니다. 이 변화는 곧바로 정부의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비규제 지역의 가격 흐름을 따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고 동탄도 그 목록 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언급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단기적인 풍선 효과로 보일 수 있지만 지금 동탄에서 벌어지는 흐름은 그보다 조금 더 넓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탄이 왜 이렇게 강한 수요를 유지하는지 그 근본적인 구조를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전 8시 GTX-A 동탄역 플랫폼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GTX-A 남부 구간의 적자 소식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아침 출근 시간대의 풍경은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유동인구는 적어 보이지만 열차를 향해 이동하는 직장인들의 흐름은 끊어지지 않고 있죠. 실제로 2015년 10월 기준 GTX 동탄역은 한 달에 11,549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삼성역까지 전 구간이 개통된 것도 아닌데 이 노선을 이용해 출근하는 사람들이 이미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이죠. 동탄은 원래 SRT로 수서 접근성이 좋았지만 좀 더 지하철 성격에 가까운 GTX-A가 더해지면서 판교와 서울 동남권으로의 출퇴근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탄을 삼성전자 배후 도시로 단순하게 정의하곤 합니다. 동탄에게 있어서 삼성전자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흐름과 실제 수요 구조를 보면 동탄이라는 도시를 그렇게 단순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동탄은 초기 계획부터 서울에 붙어있는 베드타운이 아니라 경기도 남부 산업벨트를 중심으로 자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족도시를 목표로 조성되었습니다. 1기 신도시가 베드타운이 된 경험을 반영해 2기 신도시는 차라리 멀더라도 직주 근접과 자족 기능을 병행하는 구조로 설계한 것입니다. 실제로 동탄 테크노밸리를 가보면 넓은 도로 양끝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지식산업센터 단지들이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비슷한 건물들이 이어져 있지만 이 구역 전체에는 약 4,500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는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만 모아도 이 정도 규모이고 그리고 글로벌 상장사의 한국 법인들도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수많은 중소기업이 이곳에 함께 입주해 있죠. 다만 언론 보도에서 지적되는 것처럼 동탄 테크노밸리는 일부 지식산업센터의 공시 문제가 존재합니다. 단기간에 공급이 집중됐고 금리 환경과 경기 변동까지 겹치면서 입주 속도가 느려진 구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곳을 실패한 산업단지로 평가하기는 이릅니다. 대규모 산업단지는 구조적으로 공실 문제가 뒤따르며 특히 반도체와 바이오 중심 산업단지는 기업 유치와 생태계가 자리 잡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 공간 전체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상당수 기업들이 실제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의 흐름이 동탄이라는 도시의 수요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국으로의 교통 접근성 또한 동탄의 수요를 넓혀주는 요소입니다. 업무 특성상 전국을 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동탄은 서울도 아니고 지방도 아니지만 어느 곳으로든 이동이 용이한 신도시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동탄의 교통은 이미 갖춰진 상태에서 멈춰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는 지금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넓은 공터처럼 보이는 이 구역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처음 적용된 자리입니다. 지금은 비어 보이지만 앞으로 이 공간에는 대규모 공원과 상업 문화시설 그리고 주상복합단지가 함께 들어설 예정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오랫동안 동탄 1신도시와 2신도시를 가르는 경계선처럼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지하화가 진행되면서 두 지역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생활권으로 이어졌습니다. 단순히 연결된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의 소음, 분진, 단절 문제가 개선되면서 동탄의 도시 환경 자체가 한 단계 올라가는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변 부동산 시장에도 파급을 주겠지만 동탄 전체를 보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개발 잠재력이 남아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도시 내부의 통행 구조가 바뀌고 생활권이 재정비되고 새로운 시설이 단계적으로 채워지는 과정 속에서 동탄은 단순히 삼성전자의 배후지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수도권 남부의 산업, 교통축을 함께 끌어안는 더 큰 생활권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가파르게 시세가 오른 아파트들의 실제 모습은 어떨까요? 먼저 동탄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동탄역 롯데캐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지는 사실 현재 서울의 대단지 트렌드와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전체 940세대, 용적률은 486%에 달하는 전형적인 주상복합 구조입니다. 넓게 펼쳐진 동탄 신도시 이미지와 비교하면 처음에는 다소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상복합인데 상가가 무려 롯데백화점이고 같은 동선에서 동탄역 플랫폼까지 이어지는 동선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출퇴근, 생활 편의, 쇼핑까지 한 번 해결하는 구조가 가능한 곳입니다. 이 단지가 동탄 전체 시세를 리딩하는 이유는 결국 GTX 접근성에서 나옵니다. 즉 동탄이라는 도시가 삼성전자 하나에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이 단지만 봐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풍선 효과는 롯데캐슬 단지 하나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곳은 이미 지난 6.27 대책 이후 16억 안팎에서 시세가 형성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상승장의 급등을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상승의 진짜 특징은 동탄역 주변 전체로 퍼졌다는 점입니다. 동탄역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시범 우남, 시범 더샵, 시범 하나 꿈의 그린 등 이른바 우포안으로 묶이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모두 연이어 신고가를 기록하며 동탄 이신도시 전반으로 풍선 효과가 확산되는 시작점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범 더샵은 이번 상승에서 가장 두드러진 단지입니다. 874세대 규모의 2015년 준공된 준신축 아파트, 동탄역까지 도보권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넓은 공원까지 한 번에 접근이 가능한 곳입니다. 교통과 교육, 생활 환경을 모두 균형 있게 갖춘 드문 입지입니다. 또한 이번 상승장은 동탄역의 우측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동탄역과 1신도시, 2신도시 사이의 연결부 역할을 하는 아파트들까지 상승세가 번졌습니다. 동탄역 북서쪽에 위치한 반도유브로 아이비파크 일대는 원래도 동탄역과 가깝고 주변 상업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생활 편의성이 높은 곳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번 상승장에서 이 지역에 특히 주목을 받은 이유는 여기에 인덕원과 동탄을 연결하는 인동선 개통 기대감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는 인동선 공사를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이었고 노선이 완성되면 안양 인덕원부터 동탄까지 직결되어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까지 바로 연결되는 출퇴근축이 생기게 됩니다. 이 요소만으로도 수요가 늘어날 여지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지점보다 조금 아래로 내려오면 2015년에 입주한 신축 아파트 대방 디에트르가 자리합니다. 이곳은 분양 당시 평균 경쟁률이 809대 1로 전국 아파트 중에서도 역대 최고 수준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단지입니다. 생활권을 보면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변 상업시설이 함께 개발됐고 동탄역까지 도보로 접근 가능한 거리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단지 바로 앞 여율공원 지하에 조성된 공영주차장 내 지하보도가 앞으로 조성될 공원의 지하 보행로와 연결될 예정입니다. 이 구조가 완성되면 동탄역까지 지하보도를 통해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는 동탄역 접근성이 특정 단지에만 집중되어 있었다면 향후에는 그 범위가 이쪽 생활권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동탄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거품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동탄 외곽의 시세를 주로 언급합니다. 같은 동탄 이신도시 안에는 여전히 5억도 되지 않는 아파트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동탄이 얼마나 넓고 내부 격차가 큰 도시인지를 잘 모른 채 나오는 판단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비역세권 방향으로 이동해봤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곳은 동탄 디에트르 포레입니다. 20평대 기준 시세가 약 4억 6천만 원 선에 형성된 단지죠. 지도만 놓고 보면 이곳에서 현대 힐스테이트 동탄까지 거리는 불과 1km 남짓입니다. 그런데 두 단지의 시세 차이는 최대 2억 가까이 벌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동탄역까지 이동해보면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디에트르 포레에서 동탄역까지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면 약 35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서울 안에서도 지하철역까지 35분 걸리는 아파트의 시세를 떠올려보면 이곳이 동탄역 바로 옆 아파트와 같은 레벨일 수 없다는 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비역세권 아파트에 완전히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화성시의 수건사업, 트램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조금 전 지도에서 비교했던 현대 힐스테이트 동탄은 비역세권 단지들 가운데 가장 먼저 시세가 움직인 곳입니다. 지금도 버스를 이용해 동탄역까지 갈 수 있지만 배차 간격이 길고 이동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그동안 교통 불편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 단지가 먼저 반응한 이유는 트램 정류장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비역세권이지만 트램이 개통되면 동탄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는 구조라 시장에서도 그 변화를 먼저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탄 트램 사업은 동탄 비역세권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 프로젝트로 꼽힙니다. 다만 사업 진행 상황을 보면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초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이 여러 차례 유찰됐고 공사비를 조정해 다시 추진하는 단계도 거쳤습니다. 최근에는 상황이 조금씩 정리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 변경을 승인했고 화성시는 동탄 구간부터 먼저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말 개통이라는 일정이 다시 제시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남아있는 변수는 분명합니다. 예산, 공사 난이도, 실제 수요 같은 요소가 사업 전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이 사업을 완전히 확정된 호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1단계 공사 입찰에서 디에리엔스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응찰하며 참여 의사를 밝힌 점은 사업이 실제로 진행될 가능성을 한층 높여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트램이 개통되면 변화가 예상되는 곳은 이곳만이 아닙니다. 동탄 내부에서도 생활권이 가장 뛰어난 곳으로 꼽히는 호수공원 일대 역시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탄 호수공원 주변은 이미 생활 만족도가 높기로 알려진 구간입니다. 그 중심부에는 동탄 린스트라우스 더 레이크가 자리합니다. 넓게 펼쳐진 호수공원 조망, 공원과 바로 이어지는 산책로, 그리고 주변에 자리한 상업시설들까지 이 단지가 시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롯데백화점이 있는 동탄역 일대와는 결이 조금 다르지만 레이크 꼬모라는 이름으로 상업시설이 충분히 모여있어 생활권의 완성도라는 관점에서 보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넓은 호수공원을 내려다보며 휴식과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공간도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구간도 교통에서만큼은 역세권과 동일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호수공원 생활권은 교통 대신 환경을 택한 입지에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교통 프리미엄처럼 환경 프리미엄의 차이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30평대를 기준으로 역세권 핵심 단지가 15억 이상을 형성하고 있다면 호수공원권 인기 단지들은 대략 8억에서 10억 원대 수준에 머물러 있고 호수공원 뷰에 따라 큰 편차가 발생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트램이 더해진다면 이곳 역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호수공원 일대의 특징은 상업시설뿐 아니라 교육 인프라에서도 강점을 보입니다.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동탄 더샵 레이크 에듀타운, 동탄 레이크 팰리스 같은 단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단지들은 초중고를 거의 한 블록 안에 끼고 있는 구조라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에선 등하교 동선이 매우 단순합니다. 여기에 더해 동탄 레이크 팰리스 바로 앞 일대는 동탄에서 학원과 밀도가 가장 높은 구간 중 하나입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이 단지들의 시세는 이미 9억대를 형성하고 있고 최근 시장 변동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다만 2011년 동탄 전역의 시세가 강하게 붙었던 시기에는 이 일대도 12억에 가까운 시세를 찍으며 고점에 근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때의 전고점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단지들이 이곳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지점을 보면 이번 풍선 효과가 과거와는 결이 조금 다르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전 구간을 끌어올렸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동탄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승이 집중되었다는 특징이 더 뚜렷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동탄 신도시에는 분명 풍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지에 따라 움직임이 달랐고 이 모습은 지금의 서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강남, 마용성, 노도광, 외곽처럼 동탄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시장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동탄은 2012년 전국 부동산 하락기에 큰 하락을 겪었지만 이후 빠르게 회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기본 수요층이 두텁고 가격이 조정되면 다시 수요가 유입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주요 입지들은 규제가 들어오면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시장과 금리가 안정되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여지는 충분합니다. 지금까지의 신도시는 서울과의 연결성 위에 자족 기능을 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탄은 반대입니다. 이미 내부 생활권이 먼저 갖춰진 도시 위에 서울과의 연결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동탄의 모습은 그 구조가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